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많이 힘드셨죠? 그죠? 어제 정도에서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오늘도 이제 지수가 아침에는 이제 급등 출발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급락으로 끝났죠. 그죠?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1.8%, 그 다음에 코스닥은 그거에 2배 가까운 3.4%에서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멘탈이 뭐 깨진 게 아니라, 보통 이제 주식시장이 급락하면 멘탈이 깨진다, 멘탈이 흔들린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은 아마 멘탈이 아마 거의 녹아내리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아주 시원하게 쫙 뺐거든요. 아침에 확 뺐다가 강화 올린 것도 아니고, 아침에 들었다가 놨다가 그러다가 마지막에 확 뺐죠. 그래서 오늘 투매가 좀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많이들 힘드셨을 거예요. 코스닥 지수도 지금 922포인트니까 뭐 내일은 이제 900 깨지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겠죠. 그죠? 그래서 아무튼 오늘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셨고, 일단은 지수가 천천히 오랫동안 이제 천천히 빠지는 게 아니라 그냥 한 2, 3일 쫙 빼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아서 뺀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지수가 급락을 했으니까 또 지수 얘기를 해드려야죠. 평상시에는 지수 얘기를 잘 안 하죠. 왜냐하면 할 얘기가 없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지수가 이제 급락을 했으니까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맞으면 1번 찍어보세요. 맞죠? 네. 평상시에는 뭐 지수 얘기할 게 뭐 있어요. 그죠? 네. 지수가 급락을 했으니까 잠깐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은 급락 뒤에는 반드시 이제 그에 상응하는 이제 급반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 얘기해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수요일이니까 주린이 특강을 해야 되는데, 일단 뭐 준비는 한 게 있거든요. 네, 그거 뒤에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예, 어서오세요. 네. 자, 그러면 일단은 지수부터 잠깐 볼까요? 네. 오늘 이제 지수가 좀 많이 빠졌는데, 자, 어제도 얘기를 해드렸었지만, 이럴 때는 이제 뭐랑 같이 보시면 되냐면, 옆에 나라하고 비교해보면 돼요. 우리나라만 이런 건지, 아니면 다 같이 이런 건지. 왜냐면, 주식시장은요, 이거를, 이제, 시황이나 이런 걸 판단할 때, 좋은 방법이 이제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 2개, 3개를 딱 올려놓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하거든요. 하나는 진짜고 하나는 가짜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약간 흑백 논리 같은 게 좀 있어요. 뭐냐면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매수하거나 매도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거나 가짜거나, 이런 식으로 딱딱딱 반으로 쪼개집니다. 나중에 이것도 한번 얘기를 한번 쭉 해드릴게요. 오늘 이제 해외 증시랑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 지수는 참 보여드리기가 참 뭐할 정도로 오늘 심하게 빠졌죠. 그죠? 이만큼 빼놨어요. 이런 거 나오면은 뭐 개인 투자자분들은 심리가 이제 녹아버리고, 비관론자 이 사람들은 좋아가지고 깨춤을 춥니다. 비관론자들 신났어요. 지금 1년 내내, 사실은 1년 이제 1년 6개월이죠. 작년 3월 달에 급락 나오고 나서 비관론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맨날 증시 급락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계속 올라갔단 말이에요. 비관론자들의 체면이 말이 아니었는데 오늘 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또 비관론자들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깨춤춥니다. 비관론자들이 말은 여러분들 뭐 저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현금을 확보해서 리스크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러지만 그 사람들은 급락하면 그렇게 좋아합니다. 자기들이 얘기한 걸 맞췄거든요. 근데 이거 떨어졌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이렇게 떨어질 것 같으세요? 그 얘기 좀 뒤에서 할게요. 이런 건 안 나옵니다. 이런 거 나온다는 사람들 많은데 저는 그 사람들부터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예, 어서오세요. 네네. 자, 비관론자 얘기 뒤에서 좀 더 해드릴게요. 보시면 지수가 일단 하락을 했는데 바닥을 지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닥을 지나고 있다. 왜냐하면 해외 지수랑 비교해 보시면 돼요. 다우지수 나스닥은 어제 상승으로 끝났죠. 유럽 증시도 어제 상승으로 잘 끝났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아 증시죠. 아시아 증시를 보시면 인도, 아까 우리나라 끝날 때 거의 보합이었어요. 요거는 우리나라 주시장 끝나고 나서 좀 떨어진 건데 그래도 0.9%밖에 안 되니까요. 신고가 내놓고 그러고 있죠. 그 다음에 대만
하락한 게 거의 없어요. 마이너스 0.4%. 홍콩 있죠. 홍콩도 오늘 크게 빠진 거 없어요. 마이너스 0.5 정도. 일본은 넘어가라 그랬죠. 일본은 별로 우리나라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중국은 뭐 쉬고 있고 계속. 네. 국경절 연휴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많이 빠졌어요. 대만하고 인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별로 안 빠졌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만 특히 코스피 지수를 보면 되죠. 1.8% 많이 빠졌어요. 저 오버한다는 생각 안 하세요?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빠지면 환율이 그만큼 올라가야 되는데 환율이 조금씩 오르고는 있지만 이렇게는 안 오르거든요. 지수가 이 정도 빠졌으면 환율이 급등해야 되는데 급등한 건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과도하게 많이 빠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언택트 수혜주들이 빠지니까 빠지는 거죠. 그치? 근데 그 중에 하필이면 뭐가 껴있냐면 바이오가 껴있어요. 바이오가 껴있다 보니까 바이오주들이 오늘도 급락을 했죠.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가 무너진 거죠. 왜냐면 코스닥은요, 바이오주들이 하락을 하면 영향을 받아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오늘 지수가 이렇게 확 빠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과도한 거죠. 자, 여기에서 냉정하게 접근을 해보자고요. 비관론자들이 지금 막 깨춤을 추고 있는데, 대놓고 얘기해 볼게요. 코스닥 갖고 얘기해 볼까요? 자, 선택하세요. 네, 코스피 지수 갖고 얘기해 드릴까요? 1번 코스닥 지수로 얘기해 주세요. 3번 찍어 보세요. 뭘로 얘기해 드릴까요? 네, 오늘은 맞춰 드릴게요. 뭘로 얘기해 드릴까요?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네. 3번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쵸? 예, 어서 들어오세요. 3번이요? 오케이. 3번으로 가요. 네, 코스닥 지수. 네. 2018년도에 보면 이렇게 급락할 때가 있었어요. 그쵸? 이때 주식시장 완전히 그냥 아수라장이었어요. 자, 이때 이렇게 급락했을 때 이유가 뭐였냐면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그랬어요. 주린이분들은 이거를 말로만 들어보셨겠지만 그때 주식하셨던 분들은 아마 그 얘기도 하지 말라고 막 그러실 거예요. 되게 힘들었어요. 실제로 악재가 있어서 미중 무역 전쟁이라는 악재 때문에 크게 급락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2019년에 여기 보시면 크게 급락이 있었죠. 이건 뭐냐면 미중 무역 전쟁 플러스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수출 규제 문제 때문에 싸웁니다. 일본 문제 때문에 싸웠죠. 그래서 급락을 했어요. 다 이유가 있었죠. 이거는 뭐죠? 다 아시잖아요. 2020년 3월이죠. 네, 코로나. 그쵸? 다 이유가 있어서 급락을 했어요. 여기는 왜 급락했었을까요? 정부에서 우리 주식 하시는 분들 대주주 양도세 세금 거두려고 10억이었던 그 기준을 3억으로 완화한다는 얘기가 나와서 주식 하시는 분들 뚜껑을 열리게 했어요. 그래서 급락했어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죠, 그죠? 대주주 양도세. 손절하고 싶으시면 손절하셔도 돼요. 요즘에 늘 이렇게 얘기해요. 손절을 원하시면 하시라고. 그런데 알고 하시라고. 여기도 보면 이렇게 급락했었죠? 이때는 왜 급락했을까요? 미국의 나스닥 그리고 테슬라가 글씨를 좀 이상하게 썼네요. 네, 죄송합니다. 미국 테슬라 나스닥이 급락했거든요. 개인들이 쫄았어요. 쫄았어요. 그때 왜냐면 동학개미와 서학개미가 있었는데 동학개미는 삼성전자에 물렸고 서학개미는 미국의 테슬라 여기에 물렸거든요. 전기차 물려가지고 거의 뭐 전기 감전된 수준으로 막 그때 거의 정신을 못 차리실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됐었죠. 그쵸? 네. 자, 여기까지만 얘기해 볼까요? 네. 이 당시에 주식시장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개인들 손절한다고 막 손절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조종 온다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지금도 많이 빠졌죠, 그죠? 이만큼 빠졌는데 이때만큼 빠진 거 아닌가요? 보통 잘 보시면 마디 길이가 비슷해요. 그렇죠? 코로나는 이제 워낙 심각한 거였으니까 제일 많이 빠졌고, 코로나 같은 급락은 제가 늘 얘기해드리지만 10년이나 2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급락입니다. 어떤 비관론자들이 요번에 급락하면 저 작년 3월달처럼 급락할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을 텐데, 그 사람들이랑 좀 안 친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급락은 10년이나 2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급락입니다. 근데 그 인간들은, 죄송해요, 오늘 비관론자들을 그 인간들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 인간들은 이런 게 또 나온다고 맨날 얘기합니다. 제가 전문가 하는 게 왜 힘든 줄 아세요? 힘든 게 딱 하나 있어요. 비관론자들이 입을 열기 시작하면 나 그거 여러분들이 가서 또 그 얘기를 듣고 와요. 그럼 이제 그 더러워진 생각을 또 깨끗하게 또 이제 세척을 해드려야죠. 네. 속된 말로 세뇌죠, 세뇌. 네. 뇌를 깨끗하게 씻겨드린다고요. 세뇌. 네. 깨끗하게 씻겨드려요. 그럼 가서 또 보고 와요. 그럼 그 다음으로 또 씻겨야 돼요. 그게 힘들어요. 네. 이런 금락 또 온다고 그러죠? 네.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그 사람들. 이런 금락은 10년이나 20년에 한 번 옵니다. 그런 거 얘기할 때는 코스닥 지수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코스닥 지수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다우 지수나 최소한 S&P 500 지수 놓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는, 아니면 달러를 놓고 얘기하든가, 아니면 금값, 유가, 채권금리, 국채가격,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맞아요. 그런데 특히 코스닥 지수 갖고 그런 얘기한다? 네.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해되셨으면 다 1번 찍어주세요. 네. 손절을 하고 싶으시면 손절을 하세요. 대신에 알고 하시라고요. 네. 오늘은 손절 얘기 많이 해드릴 거예요. 네. 이해되셨죠? 네.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자, 근데 보세요. 이 얘기를 왜 쭉 얘기해 드렸냐면, 지금은 뭐 때문에 떨어지는데요? 영어를 잘 안 쓰는데 오랜만에 한번 써볼게요. What? 왜 떨어지는데요? 저한테 설명 좀 해줘 보실래요? 네. 이렇게 급락한 이유가 뭔데요? 얘기해 보세요. 앞에는 실제 악재였거든요. 이게 미중무역전쟁이 얼마나 큰 사건이었는데요. 미중무역전쟁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잡겠다고 칼을 뽑았던 거고요. 일본 수출 규제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 난리 났었죠. 기억하시죠? 네. 그 다음에 코로나, 이게 작은 문제였습니까? 큰 문제였어요. 대주주 양도세, 이거 큰 문제였어요. 아니, 주식으로 힘들게 해서 번 돈을 왜 그렇게 세금을 잔뜩 뜯어갑니까? 주식으로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쵸? 근데 또 거기서 또 세금을 떼간대요. 주식 매매할 때 거래세 내는데 또 세금을 또 떼간대요. 나쁘죠, 그죠? 큰 문제였어요. 미국의 테슬라하고 나스닥이 급락했을 때 큰 문제이긴 했어요. 왜냐하면 일부이긴 한데 미국의 테슬라에 몰빵하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그때 큰 문제가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무슨 문제가 있길래 이렇게 떨어질까요? 거꾸로 얘기 한번 해보세요. 왜 이렇게 떨어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아무 하락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으면 1번 찍어보세요. 네. 이해되세요? 네네. 그쵸? 네네. 하락할 이유가 딱히 없는데 그냥 뉴스에서 뭐뭐가 걱정된다더라, 이제 그런 걸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정확히 알고 하시면 돼요. 손절을, 이제 증시가 이 정도 급락을 하면 개인들이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여기서 더 추가 손실 나기 전에 이거라도 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손절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게 바닥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렇다 할 이유 없이 지금 많이 떨어지는 거라고요. 왜 그럴까요? 다른 나라들은 안 떨어지죠. 미국의 다우 지수, 나스닥 지수 이런 거 쭉 보세요. 그리고 아까 이제 아시아 증시 다 체크해 보세요. 우리나라 코스닥처럼 떨어지는 데가 있나? 없죠. 이상하잖아요.
개인들이 왜 이렇게 팔겠어요? 주식하는 사람들은 평소보다 뉴스를 많이 보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래요. 우리나라에 지금 주식하는 주리분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바로 그 부분 때문에 그래요. 개인들이 심리적으로 지금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투매가 나오고 차트 다 망가뜨린 겁니다. 이 순간들을 잘 이겨내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네. 자, 일단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무튼 우리나라만 지금 과도하게 많이 빠졌다는 얘기예요. 개인들이 언론 플레이에 그만큼 속았다는 얘기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전문가로서 객관적으로 봐도 종목들이 너무 많이 빠졌어요. 너무 심하게 많이 빠졌다고요. 제가 오늘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그런 얘기 했었어요. 우리 회원들은 이제 장기 회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다 겪어보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떨어지기 전에, 이전에 뭐 회원이었던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 이제 낮에 들어와 계시니까 제가 여쭤봤어요. 어떻게 된 게, 지수는 이제 이만큼 안 빠졌거든요. 빠질 이유도 없고. 근데 아트도 없어요, 지금 사실. 근데 여기보다 코로나 때 폭락했던 것보다 더 많이 빠지고요. 그리고 기분도 더 안 좋아요. 근데 여쭤봤어요. 혹시 그러시냐고. 다 맞대요. 이때보다 지금 더 하대요. 왜 그러겠냐 이거예요. 그렇죠. 뉴스 보고 그렇게 털려버린 거죠. 네, 그걸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지수는 이렇게 이제 잘 파악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하나 이제 비율을 하나 들어볼게요. 자, 고개를 딱 드시고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한번 잘 둘러보세요. 이 소리가 무슨 얘기냐면, 고개를 들고 눈을 크게 뜨고 한번 주변을 잘 살펴보시라고요. 어제 오늘 주식시장이 크게 급락을 했는데 여러분들의 계좌가 지금 손실이 지금 엄청 날 거예요. 그죠? 네. 갖고 있는 종목들도 손실이 많이 나셨을 거고, 계좌는 뭐 진짜 눈 뜨고 보기 힘드실 정도로 돈이 많이 감소해 있겠죠. 물론 아직 손절을 안 하셨으면 그게 확정된 건 아니니까 나중에 다시 늘어나겠죠. 그죠? 네. 근데 지금 눈 뜨고 못 볼 정도로 아마 참혹할 거예요. 그런데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잘 살펴보세요. 오늘 지수가 어제 오늘 급락해서 뭐 그렇긴 한데, 이거 외에는 여러분들의 그 계좌가 조금 상처받은 거 말고는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오늘 직장을 잃으셨나요? 갑자기 뭐 발 하나가 없어졌나요? 아니 우리나라가 뭐 어떻게 잘못됐나요? 집이 없어졌어요?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죠. 맞으면 무슨 뜻인지 알겠으면 3번 찍어보세요. 잘 아시겠어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게 뭐만 그러냐면, 주식하는 사람들이 불안감에 사로잡혀서 막 집어던진 거예요. 이해되시죠?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분들이 왜 이렇게 불안해 했냐 이거예요. 뉴스 봐서 그래요. 제가 2주 전부터 그랬죠? 뉴스 보지 말라고. 저는 저녁 방송할 때, 특히 무방할 때 지수가 오른다, 급락한다, 뭐 그런 얘기 잘 안 합니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얘기 자체를 안 한다니까요. 몰라서 안 하겠습니까? 그걸 도움이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죠. 근데 눈치는 챈다고요. 약간 흔들 수 있겠구나. 그러면 뉴스 보지 말라고 그래요. 좀 더 심하게 흔들 것 같으면 차트 보지 말고 계좌 절대로 열어보지 말라고 그래요. 미리 얘기해요. 종목 추천은 약간 보수적으로 하고 주의하는 거죠. 네. 뉴스를 많이 봐서 그래요. 개인들 심리가 완전히 나가버린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지금 요게 오늘 뭐 코스닥 지수가 3% 이상 급락을 했는데, 이것도 지수가 매일같이 이렇게 빠지진 않아요. 네. 어느 정도 빠지면
뭐가 나오겠어요? 네, 급반등이 나와요. 비관론자들이 그럴 거예요. 급반등 절대로 안 나올 거라고, 반등 안 나올 거라고 그럴 건데 집에 좀 가라고 그러세요. 왜냐면 잘 보세요. 급락 나오면 반등이 반드시 나와요. 급락, 반등, 또 떨어지고 반등, 급락, 반등, 급락, 반등, 급락, 반등, 급락, 반등, 급락, 반등, 급락, 반등. 안 나온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속지 마세요. 네. 반등 세게 나오길 원하시죠? 그러면 내일 저기 한 마이너스 5%짜리 하나 더 나오면 돼요. 그거 싫으시죠? 저도 싫어요. 근데 여태까지 맞은 걸로 충분하니까 무슨 얘기냐면 원래 추석 끝나고 나서 대선주도 가고 그죠? 네, 종목들이 이제 좀 날아가야 되는데 화천대유도 문제지만 지금 털어버리네요 완전. 지난주 포함해가지고 음봉이 지금 몇 개 나왔냐면 4개 나왔어요.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이 정도면 반등이 세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저점인지 내일이 저점인지는 몰라요. 그거를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네. 저도 옛날에 맞추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봤는데 어느 정도 노력을 하니까 맞추더라고요 바닥을. 근데 맞춰봤자 아무 저기도 없더라고요. 그냥 오늘이냐 내일이냐 그 차이예요. 네. 이 정도 세게 급락을 하면 반드시 급반등이 나옵니다. 급반등이 나올 때 거기서 단타를 치시든지 아니면 뭐 운 좋게 또 급반등 나올 때 여러분들 보유 종목에서 좋은 재료가 나와서 뭐 수익 나는 게 있다. 잘 챙기셔가지고 현금도 돌리시면 되고, 그죠? 네. 철천지 원수 같은 물린 종목이 하나 있었는데 뭐 상한가가 하나 나왔다. 손실이 많이 회복됐다. 본전은 아니지만 손실이 많이 회복돼서 그렇게 됐다. 그러면 잘라가지고 현금을 돌리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큰 문제가 없겠죠. 그렇죠? 네. 아무튼 급락이 나오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에 상응하는 급반등이 나옵니다. 예, 반드시 나옵니다. 힘들 내세요. 네. 결론이 뭐냐면 결론이 이거예요. 실제 악재가 없는데 많이 빠졌어요. 너무 많이 빠졌어요. 종목들은 지수보다 더 많이 빠졌어요. 이건 이건 뭐냐면 개인들이 언론 플레이에 당했다는 얘기고 개인들 쫓아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세게 한다는 얘기는 시간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밥으로 전기밥솥 있죠? 전기밥솥으로 따지면 쾌속입니다. 쾌속 모드. 빨리 하는 거예요. 원래 천천히 하는 게 아니라. 네. 요거 잠깐만 참으시면 원래대로 주가는 돌아올 거고 이제 거기에서 수익들이 많이 나실 거예요. 대신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안 되는 종목을 샀다 그러면 그거는 회복이 잘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내가 욕심 안 내고 주식을 바닥에서 샀고 그리고 내가 노력을 해서 저평가된 종목, 실적주나 가치주 아니면 테마주를 샀는데 그 테마가 아직 뭐 재료가 소멸되거나 그런 게 아니다. 세력이 매집을 분명히 해놨고 아직 시세를 뽑은 적이 없다. 그럼 반드시 올라옵니다. 믿으시면 7번 찍어주세요. 네. 이해되세요? 네. 반드시 올라가요. 네. 솔직히 세력이 없는 종목도요. 낙폭과대가 너무 심해가지고 반등이 한 30% 50%씩은 나와야 돼요. 세력이 없는 종목도 최소한 30%짜리 반등은 나오겠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은 낙폭과대가 심해요. 근데 하물며 세력이 매집한 종목들은 얼마나 네? 잘 올라오겠습니까? 맞죠,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힘들어 내세요. 네, 떨어진 것만큼 그 상응하는 급반등이 반드시 나옵니다. 지금 이제 아무것도 없는 아무런 이유도 없는 이제 급락이란 얘기죠. 수많은 주린이들이 지금 네, 이 시장에서 돈을 놓고 쫓겨나갈 겁니다. 네. 잠깐만요.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 번만 찍어주시겠어요? 네. 네, 네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볼게요. 제가 이제 낮에는 유료회원들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저녁 때는 이제 문자 회원들도 챙겨드려야 되니까 이제 무방도 하고 또 여기 이제 무방 또 참여하시는 또 여기 무료회원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낮에도 방송하고 저녁에도 방송을 하는데 바닥에서는 그러니까 그 유료방에서는 유료회원들 방송할 때는 바닥에서 이제 매집을 종목을 이제 추천을 하고 그걸 매집을 시켜드린 다음에 그 종목을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많이 해드려요. 그래서 최대한 싸게 사서 최대한 수익을 잘 내고, 그죠? 네. 최대한 수익을 극대화시켜서 그걸 매도한 다음에 그걸 그 다음 종목으로 또 이제 매수를 해가지고 자꾸 이제 이어서 수익이 나게끔 자꾸 회전을 시켜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리고 회원들이 종목을 들고 있는 동안 심리가 좀 불편하지 않게 편안하게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뭐 이제 기법 강의도 하고요, 당연히. 네. 브리핑도 많이 해드리고 종목 분석도 많이 해드려요. 근데 이제 뭐냐면 이제 매수를 해서 그 종목을 잘 이제 수익 낼 때까지 이제 가져가실 수 있게 리딩을 하는 거죠. 네. 단기도 하고 수익도 하고 그래요. 저녁에 하는 방송에서는 제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이 얘기 제가 가끔씩 해드리는데 저녁에는 저는 이제 무료 종목 추천이나 이제 무료 종목진은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냐면 여러분들 고점에서 매수 안 하게끔, 안 물리게끔 해드리는데 이제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맨날 물리지 마시라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뭐예요? 바닥에서 손절 치지 못하게 그거를 많이 잡아드립니다. 고점 매수 안 하시게, 그 다음에 바닥에 손절 안 하게. 맞으면 7번 한번 더 찍어주세요. 맞죠, 그죠? 네. 그러니까 저녁 방송 들으실 때는 참고하세요.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해드리니까 안 물리고 바닥에서 안 털리게. 거기에 초점을 많이 둬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맞죠, 그죠? 네. 그 전에 왜 그랬지 않습니까? 제일 많이 최근에 이제 하지 말라고 얘기했던 게 그 범양건영이랑 서정기전이죠. 이것도 투매 나오니까 결국에는 이제 떨어지죠. 범양건영은 투매 나오기 전부터 떨어져 있었고 서정기전도 뭐 양봉 하나 뽑았지 뭐 가지도 못하고 이제 떨어졌는데 이런 얘기 많이 했었고, 그죠? 네. 물리지 마시라고. 네. 바닥 이제 오늘은 뭐냐면 이제 대부분의 종목들 이제 급락을 했으니까 바닥에서 네. 안 털리게끔 얘기를 좀 많이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초점은 뭐냐면 손절 안 하게 해드리는데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얘기해드리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냥 여러분들 손절 안 시켜드리고 싶어요. 저는 무료 추천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솔직히 오늘 저녁 방송 안 해도 돼요. 제가 무슨 무료 추천을 했으니까 아니면 뭐 지수가 무슨 4천 간다고 뭐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저 그런 얘기 안 했거든요. 오늘 같은 날은 방송 안 해도 돼요. 낮에 이제 신경 많이 썼으니까. 근데 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제 방송 보면서 손절 안 하고 버티는 분들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것도 책임감이에요. 그래서 왜냐면 제가 맨날 그랬잖아요. 맨날 손절하지 마시라고 참으라고, 그죠? 근데 오늘 지수 급락했는데 방송 안 열면 또 힘드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열었어요. 저한테 고맙다는 생각, 고맙다는 얘기 안 하셔도 돼요. 딴 거 없고 그냥 손절만 하지 마세요. 대신에 손절을 해도 되는 종목이 있고 손절을 해야 되는 종목이 있고 손절하면 안 되는 종목이 있는데 그건 제가 오늘 맨 끝에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그게 오늘 주린이 특강이에요. 아셨죠? 네. 손절을 해야 되는 종목이 있어요. 근데 손절을 하면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맨 뒤에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아무튼 손절을 안 하고 지금 여러분들 힘드신 거 알아요. 지수가 이렇게 빠지고 종목이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코컴은 저희 방 추천주는 아니고요. 제가 회원들한테 얘기한 적도 없어요. 네.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적도 없고 힌트를 드린 적도 없고 저희 방 추천주도 아니에요. 근데 이걸 왜 띄워놨냐면 요즘에 종목들이 다 이런 식으로 떨어졌어요. 여러분들 보유 종목도 이제 약간 뭐 경중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솔직히 코컴은 잘못한 것도 없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한번 6월달에 있죠. 6월달에 급등 한번 한 다음에 한번 가볼까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엮으면 대선 정책주가 되거든요. 근데 떨어지다가 계속 떨어진 거예요. 10,000원에 있던 게 6,000원까지 왔어요. 보기 안쓰럽죠, 그죠? 여러분들 보유 종목 중에도 이런 것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손절을 아무튼 안 하시고 이 힘든 시간들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건 반등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꼭 믿으셔야 돼요. 이거를 못 믿으면은 손절을 해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나는 손절을 안 하고 버티고 있었다. 제 얘기 듣고 손절 안 하고 버티고 있었다. 그분들은 자 1번 찍고 남으시고, 아니 이런 장에 손절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분들은 그냥 나가세요. 지금 나가세요. 아니 이런 장에 손절을 해야지. 뭐 이게 리스크 관리 아니냐? 이런 분들은 나가세요. 지금 딱 구분해 놓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나가세요. 지금 유튜브 뭐 싫어요 이런 거 누르지 마시고, 손절했어야 되는 게 맞다. 나가시라니까요. 왜냐면 그거는 하수 중에 하수들이 쓰는 방법이 손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쁠 거예요. 본인들은 손절을 했을 거거든요. 손절을 하면 왜 안 되는지를 제가 지금 자세하게 얘기를 할 건데, 그 얘기 들으면 아마 속이 뒤집어질 겁니다. 미리 얘기해 드리는데, 그럴 거면 지금 나가세요. 근데 손절 안 하고 난 버틸 거다, 여태까지 그래왔다, 난 할 수 있다, 그러신 분들은 남으세요. 지금부터 얘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보통 이제 지수가 이 정도로 이제 급락을 하면요, 네, 이 정도로 급락을 하면 비관론자 이 사람들이 머리를 쳐듭니다. 1년 내내, 아까 잠깐 얘기했었죠. 1년 내내 하락한다고 막 그랬는데 하락을 안 했거든요. 계속 코로나 이후에 주식시장이 우상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보이세요? 우상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맨날 틀렸어요. 근데 그러다가 요번에 더 세게 떨어지니까 아주 신났어요. 왜냐면 이 추세선을 딱 보니까 깨졌거든요. 뭐냐면 여기와 여기에다 선을 걷겠죠. 선이 대충 이렇게 그어지겠죠. 뭐 이렇게 가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를 지금 강하게 깨면서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비관론자들이 깨춤춘다고 그러죠. 막 깨방정을 떠는 거예요.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요. 드디어 급락 나왔다. 왜냐면 1년 내내 틀렸는데 한번 맞았거든요. 좋아 죽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맨날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드디어 본격적인 조정이 시작됐다고. 보통은 그렇지 않나요? 주식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공매도를 치거나 뭐 이런 거 아닌 이상은, 그죠? 네. 올라가야지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떨어지면 그렇게 좋아요. 깨방정을 떨면서. 이거를 이제 전문용어로 변태라고 부릅니다. 아니 올라가야지 좋은 거지 떨어지는데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잘 보시면 되게 좋아요. 우리가 이제 전문가끼리 이제 변태라고 불러요. 이제 그런 사람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손절을 외칩니다. 손절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더 큰 손실이 나기 전에 손절을 쳐가지고 현금을 들고 있으라고 합니다. 저 미리 얘기했어요. 손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 얘기 들으면 속이 뒤집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듣지 말고 나가세요. 본인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제가 있는 그대로 다 깔 거거든요. 지금 다 이렇게 깐다는 게 그 사람을 때린다는 뜻이 그런 비속어가 아니라 오픈, 벗겨버린다고요. 실체를 벗긴다는 뜻이에요. 바나나 껍질을 깐다. 네. 그런 것처럼 이제 벗겨드릴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아무튼 그 사람도 손절을 외치면서 현금 들고 있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일단 현금 들고 있다가 손절도 뭐 1%, 2%도 아니고요. 20, 30%짜리 큰 손절 때리고 40%짜리 막 그런 손절을 한번 세게 때린 다음에 다른 거 사러 가지도 않아요. 그 종목을 더 떨어지면 다시 사래요. 더 싸지면 다시 사러 갑니다. 미친 겁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해드릴게요. 미친 거라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걸 잘라요. 더 싸지면 다시 사래요. 아니 본인이 그 종목이 이제 뭐 싫어서, 그죠? 네, 못 믿어서 파는 거 아니에요? 불안해서 손절했는데 그걸 왜 또 사요? 딴 걸 사면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왜 또 사요? 잘 보세요. 뭐가 앞뒤가 안 맞죠, 그죠? 네. 앞뒤가 안 맞는다니까. 벌써 앞뒤가 안 맞아요. 무서우니까 들고 쓰니까 괴로워 죽는 거예요. 겁도 나고. 그러니까 이게 원칙이다, 리스크 관리다, 그 핑계를 대면서 손절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도망가는 겁니다. 현실 회피. 너무 두려우니까. 그리고 그 짐승들 보면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뭐 돼지나 이런 거 보면 막 도망가다가 무서우면 왜 자기 머리만 어디에다 숨기죠. 그 뭔지 아시죠?
머리만 딱 숨기고 사람은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머리만 지 머리만 딱 어디다 딱 이제 박아놓고 이제 가만히 있잖아요. 굉장히 어리석죠, 그죠? 네. 이게 똑같은 겁니다. 무서우니까 일단 던지고 핑계 대는 겁니다. 더 싸지면 다시 산다. 이 사람들이 왜 이런 매매를 하게 됐냐면 원인을 제가 낱낱이 파드릴게요. 왜 이런 매매를 하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 볼까요? 승일 윤석열 테마주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매매는 어디서 하냐면 여기서 하거든요. 또 얘기하지만 손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 얘기 계속 들으시면 기분 굉장히 나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유튜브는 오늘 저기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지금 여기 한 200명 가까이 양쪽 다 해서 200명 가까이 들어와 계신 것 같은데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오늘 아마 싫어요가 100개 이상 달릴 수 있어요. 네. 이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제가 할 거기 때문에 오늘은 좀 많이 눌러주세요. 네. 지금 바로요. 네. 네. 자, 여기서 많이 사거든요. 여기서 이제 주식을 사면요. 그 사람들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면 고점에 샀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10%, 20% 떨어지면 이 사람들 손절을 해요. 리스크 관리한다고. 예, 맞게 여기서 주식을 사면 그게 맞기는 맞아요. 왜냐면 이건 고점이기 때문에 나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손절을 치는 게 맞기는 맞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주로 바닥에서 매매를 못 해본 사람들이에요. 이미 거래 터지고 주식시장에서 유명한 종목들 있죠. 이런 걸 가지고 매매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좋아요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 여기서 매매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10% 손실 나면 손절하는 게 맞죠. 왜냐면 계속 끌려다니니까. 이해되셨으면 1번 찍어주세요. 이해되셨어요? 네. 이 사람들은 주로 여기서 매매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닥에 있는 거 안 사요. 왜냐면 언제 갈지 모르니까. 답답해가지고 못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증시가 조금 급락하면 무조건 손절해야 된다고 펄펄 뜁니다. 자, 3번, 4번 반복해서 얘기하죠. 네. 그러니까 주로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네. 이미 몇 배 이상 떠 있고 대량 거래 터진 자리에서 동네방네 소문 다난 이게 왜 이만큼 급등했고 앞으로 어디까지 갈 건지 이미 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종목을 비싼 데서 매매하니까 맨날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한 5%, 10%만 떨어지면 바로 손절 때려버려요. 자, 여기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는 줄 아세요? 이런 매매를 많이 하죠. 그럼 뇌가 고장이 나요. 뇌는요, 반복적으로 하면 그게 습관이 되거든요. 습관. 그러니까 주식도 좋은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자, 이런 데서 이제 막 매매하는 거예요. 그럼 급등 나올 때도 있지만 급락 나올 때도 많거든요. 제가 범양건영이랑 서정기전을 왜 하지 말라고 했는 줄 아세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매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좀 이제 경험이 짧은 초보들은 그런 데 들어가면 수익 못 낸다니까요. 실제로 범양건영이랑 서정기전이 얼마나 더 갔는 줄 아세요? 얼마 못 갔어요. 한두 번 올라가다 바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매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여기서 매매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습관을 많이 들여야 되는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그냥 걸핏하면 이제 5%짜리 10%짜리 이제 손절하는 거예요. 이유는 리스크 관리한다고. 근데 자 보세요. 이 사람들 나중에 이제 습관이 되거든요. 습관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툭 하면 손절합니다. 뭐만 조금 안 좋으면 손절해버려요. 이해되시죠? 똑같아요.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그럼 수익을 많이 내냐 이거예요. 수익을 많이 낼까요? 천만에요. 5% 10%만 떨어져도 못 견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인내심이 정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불안한 거예요. 파들파들 떨고 있어요. 5% 10%만 떨어지면 어쩔 줄 몰라요. 그러니까 손절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겁이 많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또 신용까지 써요. 미수 쓰고 미치는 겁니다. 제가 그런 얘기 했었죠. 신용 쓰는 사람들이 의외로 겁이 많다고. 다 그런 건 아닌데 굉장히 많은 사람이 겁이 그렇게 많습니다. 내 돈 갖고 해도 5% 10%도 못 견디는데 신용 미수 쓰면 얼마나 더 견디겠어요. 그렇죠?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수익 5% 10%도 못 견딘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렇게 떠 있는 데서 매매를 하는데 손절은 많이 하고
수익은 챙겨봤자 5% 10%. 그러다가 재수 없으면 그냥 물귀신한테 끌려가듯이 그냥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매매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손절을 해야 된다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그렇게 듣고 보면 이분들 입장에서 맞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바닥에 사서 이런 거 수익 내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방송을 이렇게 계속 들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수한 종목이 여기에 있다고 믿으시니까 악착같이 손절 안 하시고 힘들어도 이빨 꽉 깨물고 지금 참고 계신 거잖아요. 맞으면 7번 찍어보세요. 맞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나가라고. 손절해야 되는 게 맞다. 그 생각이 들면 나가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아니면 남아서 들으시고. 맞죠? 그죠? 네. 그게 힘들 내세요. 여기서 포기하지 마시고. 여기서 이제 손절을 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근데 자 손절을 자 여기서 손절을 하고 안 하고는 누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이죠. 자 그럼 여기에서 손절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손절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얘기를 듣고 손절을 하고 싶으시면 하시라니까요. 아까 지수 얘기는 다 해드렸고 몇 빠졌는지 그죠? 손절을 여기서 하게 되면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고점이 대충 한 3만원인 것 같아요. 3만원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이렇게 떨어졌어요. 계산하기 좋게 해서 3만원이라고 좀 잡으면 되겠네요. 떨어져서 한 10% 정도 손실이 났어요. 그러니까 누가 여기서 그래 10%는 손절을 해야 돼. 그래서 27,000원이 딱 깼을 때 10%니까요. 네, 손절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의 투자 금액은 자 1억 갖고 얘기해 볼게요. 자 1억에서 1000만원 날렸죠. 그럼 세금 뭐 수수료 그냥 뭐 대충 하고 자 9천만원 남았어요. 자, 이 사람은 마음이 편안할까요? 불안할까요? 불안하겠죠? 왜냐면 10% 날렸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바닥에 있는 걸 사야 되는데 안 사고 다시 빨리빨리 수익 낼 수 있는 걸 찾아서 삽니다. 이미 1억 중에 1000만원 손해봤기 때문에 절대 유료회원 가입은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무방을 떠돌아다니면서 네. 이제 공방 같은 데서 이제 무료 추천하죠. 네. 삽니다. 샀더니 또 여기서 샀네요. 공방이나 무방에서 추천 나오는 게 대부분 여기서 나옵니다. 유튜브 특히. 명심하세요. 거의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왜 추천하는지 저는 알거든요. 저도 해봤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물리게 하려고 하는 건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닌데 대부분 물려요. 빨리빨리 보여줘야 되니까 여기 있는 걸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이런 거 좋아하시고 네. 일반 개인들이 그래요. 여기 있는 걸 좋아하니까. 근데 이제 물리는 경우가 많아요. 자 9천만원 갖고 들어갔는데 하다가 이거 한 대 맞았어요. 그랬더니 요번엔 20% 날렸어요. 얼마 남았어요? 대충 7천만원 남았겠죠. 투자 금액이 1억이었는데 9천 돼서 7천 됐어요. 자, 마음이 더 편안해졌을까요? 더 불안해졌을까요? 더 불안해졌겠죠. 그랬는데 요번에 지난주 이번주 지수가 팍팍팍 급락한 거예요. 그랬더니 30% 손실 났겠지. 이 정도 지수 급락하면 30%까지 손실 내는 거 금방이거든요. 7천만원에서 30% 빼면 얼마예요? 4,900만원. 한 달 만에 반토막 납니다. 그러니까 손절하고 싶으시면 하시라니까요. 이해되셨어요? 제가 지금 세게 얘기하죠. 손절하고 싶으시면 하세요. 10% 손실이건 20% 손실이건 30% 손실이건 난 너무너무 힘들어서 손절해야 되겠다 하시라니까요. 자, 하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9천만원 남았으면은 여기에서 10%만 더 수익 내시면 1억 되죠. 그렇죠? 근데 대부분은 실수를 많이 하시겠죠. 지금 같은 장에 단기 매매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잘 안 돼요. 반등 나올 땐 잘 되겠지만 지금은 잘 안 된다고요. 다 떨어지는데 어떻게 단기 매매가 잘 되겠습니까? 자, 7천만원 손해보셨어요. 7천만원에서 다시 1억 만들려면 얼마 수익 내야 될까요? 네, 42.5%. 대충 45%입니다.
한 번에 몰빵해가지고 45%, 50%짜리 수익 내실 수 있어요? 예, 그러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수익은 이런 데 사서 좀 들고 있어야 되겠죠. 하루건, 이틀이건, 일주일이건, 한 달이건. 근데 여기서 종목을 뽑을 그 정도의 실력이 있으시면 이런 데서 물렸겠어요? 안 물렸겠죠. 즉, 개인 혼자 한 방에 7천만 원을 1억으로 복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을 무시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안 물렸겠죠. 맞으면 2번 주 읽어보세요. 안 그래요? 그 정도의 실력이 있었으면 이렇게 손절을 했겠냐고요. 안 물리죠. 그냥 자꾸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손절하라고 자꾸 얘기하지 마시라니까요. 손절을 한번 하면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야 돼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래, 난 할 수 있어. 7천만원짜리 7천만원 남았는데 또 몰빵했네요. 또 한 대 또 맞은 거예요. 그럼 이제 반토막 나요. 그때부터는 이제 내 정신이 아닌 거예요. 평생 열심히 모은 돈을 가지고 이제 주식 투자를 해서 좀 잘하고 잘 하고 싶었는데 이게 아니게 되는 거예요. 난리가 나요. 손절하시면 이 고생길이 펼쳐진다는 거 명심하시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거꾸로 궁금하시겠죠. 이거 말고도 많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만 얘기할게요. 뒤에도 부연 설명해드리고. 근데 손절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뭐 여기 승일이건 아까 코콤이건 뭐건 간에 지금은 이것저것 할 거 없이 다 많이 빠졌죠. 이거 뭐냐면 개인들이 지금 이건 패닉이 아니라 이건 거의 케이아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혼돈이에요. 혼돈. 그냥 개인들이 그냥 멘탈이 아예 나가버렸어요. 그냥 아예 멘탈이 없어졌다니까. 그 정도로 지금 세게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그냥 무조건 다 떨어졌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강력한 자율 반등이 나와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1억에서 7천만 원 됐는데 가만히 있었더니 자율 반등은 최소한 20% 30% 나오거든요. 이 정도로 낙폭과대가 심하면요, 7천만 원에서 20%는 기본으로 나와요. 아니면 세면 30%까지 나올 수 있고. 그러면 가만히 있었어요. 그럼 어디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이 7천에 20%면 8,400, 30%면 9,100만원. 운 좋으면 수익도 날 수 있어요. 본인이 세력이 매집된 종목을 갖고 있었다, 승일이나 이런 것처럼 고점에서 한 게 아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어요.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러면 7천, 이거 손절해가지고 7천만원 남은 걸 가지고 이거를 복구한다고 막 밤새 또 여기 저기 종목 검색하고 뭐 방송 무방 또 다 따라 듣고, 그죠? 네. 이거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고생을 안 하셔도 가만히 있어도 손실나게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고요. 이해 정확하게 되셨으면 7번 한번 더 찍어주세요. 제가 지금 번호 좀 많이 찍으라고 할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가만히 계시라니까요. 지난주 금요일날 그래서 생존 수영을 알려드린 거예요. 일단 가만히 계시라고. 근데 손절하고 싶으시면 손절하셔도 돼요. 말장난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힘드시면 손절하시라니까요. 대신에 이건 알고 하시라고요. 제가 주식 20년 했고요. 전문가도 10년 이상 했는데 제가 이것저것 안 해봤겠습니까?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 다 해봤는데 제 얘기 해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손절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손절을 해야 된다, 뭐 빨리빨리 팔았었어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데, 있는 그대로 얘기해 드릴게요. 손절을 지금 강조하는 사람들 있죠? 무조건 장이 안 좋으니까 손절해야 된다. 이 사람들은, 자, 첫 번째, 큰 돈을 벌어본 사람이 큰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큰 돈을 벌어본 적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종목을 들고 이렇게 흉악한 투매가 나왔을 때 한 번도 참아 본 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 뭐냐면 큰 돈 벌어본 적이 없고 손절과 초단타 수익을 밥 먹듯이 냈던 사람들이에요. 아까 마이너스 5% 10%도 못 견디면 플러스 5% 10%도 못 견뎌요. 어쩌다 비중 실어서 상한가 한두 개 먹어봤겠지, 운 좋아서. 대신에 수많은 하한가를 겪은 건 얘기 안 하겠죠. 부끄러우니까. 큰 돈 벌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 손절을 강조합니다. 즉 경험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급락이 나오면 어린애처럼 징징 콧물 눈물 빼면서 울면서 도망치기 바쁜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아까 제가 왜 나가라고 했는지 이제 이해 가시겠죠, 그죠? 수위가 점점 높아지죠. 네.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매수한 종목을 못 믿는 사람, 그게 그 사람의 실력입니다. 본인이 매수해놓고 마이너스 3% 5% 떨어지면 손절을 해요. 그걸 왜 사요, 그럴 바엔? 차라리 사지 말지. 왜 사냐고요? 그렇게 못 믿어요? 실력이 그거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도 못 믿는데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정신이 번쩍 드시죠, 그죠? 네. 잘 생각해 보세요. 손절은 해야 될 때가 있긴 있어요. 그러나 마구잡이로 막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불안하다는 이유로 왠지 더 떨어질까봐 여기서 더 손해보기 싫어서 손절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손절을 하는지. 불안해서 도망치고 싶어서 그래요. 현실 도피. 그거를 이제 포장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리스크 관리. 그 사고방식 자체가 리스크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또 이런 얘기하면 달려들어요. 손절해야 되는 게 맞다고. 그래요. 그럼 그 사람들은 제가 한마디 합니다. 계좌 한번 공개해보라고. 절대로 공개 안 합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그렇게 5% 10% 뭐 손절해가지고 수익 많이 낸 거 한번 보여달라고. 네. 수익 많이 냈대요. 이 종목으로 뭐 상한가 3개도 먹고요. 다 좋으니까 그거 말고 그것도 보여주고, 그리고 당신이 말한 대로 그걸 손절해가지고 계속 수익을 냈다는 얘기인데 한번 보여달라고. 절대로 안 보여줍니다. 빈깡통보다 더 요란한 게 뭔지 아세요? 빈깡통에 조그만 뭐 하나 들어가 있으면 그렇게 시끄럽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이론으로 뭘 배운 거예요. 초짜들이.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주식 경력 물어보면 굉장히 짧습니다. 주식 20년, 30년 하신 분들도 이제 회원가입을 해요, 저희 방에. 그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유, 제가 주식만 오래 했지, 초보입니다. 그런 분들 들어오면 무조건 잘합니다. 진짜 잘 따라하세요. 근데 손절 강조하고 리스크 관리해야 된다 그러면 대부분 경력도 짧고요. 돈도 벌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계좌 공개하라고 하면 공개 못해요. 이런 얘기하면 또 그러시겠죠. 저보고 공개해보라고. 전 매매 안 하니까 우리 회원들한테 공개해달라고 할게요. 지금도 여기 보니까 미정 형님이 또 여기 10월 초에 매매일지 올려주셨던데 그것도 있고요. 제가 지금 회원들한테 따로 지금 바로 좀 계좌 찍어서 좀 올려달라고 하면 최소한 30명, 50명 이상 올릴 수 있습니다. 한두 시간 내에. 보여드릴까요? 계좌 보여드릴게요. 지금 많이 저기 홈페이지에 많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바로 해달라고 하면 보여줍니다. 손절 안하고 시장이 흔들거나 말거나 열심히 매집하고 수익 나면 또 욕심 내리면서 잘 또 팔아가지고 그 다음 종목 잘 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좌를 회전을 시켰기 때문에 저희 방회원들이 돈을 많이 번 거예요. 실제로 2, 3억 갖고 들어와서 4년 동안에 20억 넘게 버신 분도 있고요. 5천만 원 갖고 들어와서 3년 동안 4년 해가지고 5억 이상 버신 분도 있어요. 계좌가 그렇게 됐어요. 소액으로 시작하신 분도 리딩대로 따라 하신 분들은 수익이 났고요. 그 리딩 스타일이 뭐였냐면 밥 먹듯이 손절을 시킨 게 아니라 어떻게든 주식을 들고 수익 내는 법을 가르쳐 드렸어요. 그게 하루를 들고 있건 일주일을 들고 있건 한 달을 들고 있건 설령 지금 저 투매가 세게 나와서 그 이상을 들고 있건 들고 있으면서 수익 내는 법을 가르쳐 드렸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투매가 나오면 현실 도피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요. 기존 회원들 보면 놀라실 겁니다. 진짜 가만히 있습니다. 증시가 이 정도로 급락하면 주식 10년, 20년 한 사람도 힘들어요. 그래서 뭐 그분들은 저기 안 힘들 것 같죠? 똑같이 힘들어요. 힘든데 하수들은 손절해야 된다.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래요. 세력이랑 심리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 종목을 추천한 전문가하고 막 싸워요. 여러분들 그거 하셔야 돼요. 이거 여담인데 여러분들한테 종목 추천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셋 중에 하나예요. 전문가나 증권사 직원이죠. 전문가 또는 증권사 직원, 아니면 여러분들 지인, 아니면 여러분들 본인 자신이에요. 맞으면 1번 찍어보세요. 맞죠? 크게 보면 이거 셋 중 하나거든요. 본인 자신, 전문가나 증권사, 아니면
뭐 유튜버도 포함됩니다. 아니면 뭐 지인들이겠죠. 그렇죠. 그 사람들한테 함부로 하지 마세요. 네. 본인한테 종목 추천하는 그 사람한테 함부로 하지 마시라고요.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겨요. 특히 본인 자신, 본인 스스로 샀다. 본인한테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네. 복수한다니까요. 누가요? 전문가가 복수한다는 얘기 아니고요. 네. 나중에 그게 본인한테 돌아와요. 본인한테 돌아와요. 특히 혼자 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네. 나중에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못 받거든요. 조금 떨어지면 난리가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자신도 괴롭히고 증권사 직원도 괴롭히고 지인도 괴롭히고 그리고 전문가도 괴롭히죠. 나중에 이제 그 종목이 올라와서 수익을 낼 때 잘 팔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도움을 절대로 안 주죠. 여러분 같으면 주겠습니까? 그 사람이 본 모습을 봤는데 절대로 도움 안 줍니다. 잘 하셔야 돼요. 종목 추천하는 사람한테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도움 필요할 때 도움을 못 받죠. 지금 여기 손절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뭐 현실이 이래요. 이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손절을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알고 하세요. 이 원인이 뭔지. 그리고 손절을 그럼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 저희 방에서 이제 수익 실현하는 거 3가지만 보면서 얘기해 드릴게요. 네. 회원 가입하라고 홍보하는 거 아니니까 나가지 말고 편안하게 들으세요. 유라테크인데 유라테크는 여기서부터 이제 팔았어요. 2번 나눠서 팔았는데 여기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죠. 급등할 때 17,000원 여기 갈 때부터 팔았어요. 2번 나눠 팔았고요. 지금 없어요. 다 팔고. 네. 수익은 뭐 많이 났어요. 제일 많이 나신 분이 60%? 만원부터 이제 사도록 하죠. 만원 정도부터 샀기 때문에 제일 싸게 사신 분들 기준으로 그래요. 근데 이 종목을 여기 8월 20일 날 보시면 급락했었죠? 그쵸. 여기를 보세요. 이전에 이 종목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면 이게 세종시 대선 정책주니까요. 대선 정책주 중에서 세종시 관련주인데 이걸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만원에 사신 분도 있고 11,000원대, 12,000원대 사신 분도 있었어요. 그게 12,000원대 여기죠. 11,000원대 사신 분도 있었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좋은 수익을 이제 기대하면서 회원들이 홀딩하고 있었어요. 홀딩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그냥 바로 가면 좋은데 안 가고 살짝 떨어지더라고요. 이 정도야, 그죠? 근데 여기서 투매가 나왔어요. 증시가 폭락이 나와가지고 내리 꽂았어요. 어디까지 갔다 왔냐면 저점이 9,960원. 기분 나쁘죠? 만원짜리 주식인데 9,000원까지 이제 9,000원 만원을 깨졌으니까 솔직히 들고 있는 입장에서 기분 되게 나쁩니다. 우리 회원들 입장에서 그럴 수 있겠죠, 그죠? 네. 수익 났던 것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잘 보시면 전저점이 직전 저점이 여기겠네요. 여기니까요, 그죠? 네. 근데 여기를 깬 거예요. 언제요? 지난달, 이제 지난달이네요. 8월 20일 근데 지수 폭락 나왔을 때 여기에서 손절했을까요? 개인들이 손절 어디서 많이 하냐면 전저점에서요. 또는 21선, 본인 매수가 대비 몇 프로 이런 데서 손절 많이 하는데 손절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안 했다고요. 그리고 손절해야 되냐고 저한테 물어본 회원이 한 명도 없었어요. 저희 방이 이래요. 보통 이제 여러분들 이런 데서 매수하셨으면 예를 들어서 12,000원에 샀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만원 깨져서 9,960원 되면 난리 나시죠? 20% 손실 났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끝났나요? 부도나는 거 아니에요? 난리가 나죠? 저희는 그런 거 없어요. 아무도 안 물어봐요. 신규원들이 들어오면 놀라세요. 아니, 이게 이렇게 떨어졌는데 왜 아무도 안 물어보죠? 제가 웃어요. 이제 선생님도 한두 달 지나시면 그렇게 될 거라고. 처음에 뭔 소리가 싶죠? 네. 바로 올려버리잖아요. 팔아버렸어요. 지수 폭락 나오잖아요. 손절을 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자, 아까 그 사람들처럼 손절을 해야 된다 주장하는 사람들처럼 손절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 12,000원에 산 사람 기준으로 얘기해 볼게요. 자, 전저점을 깼어요. 10,000원에 깨지길래 손절했어요. 그럼 얼마예요? 마이너스 20%. 손해보고 나서 자, 1억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있었으면 됐는데 20% 손해봤어요. 8천만원. 여기서 어떻게 된다고? 그 사람들 그런다니까. 내려오면 더 사라고. 내려오면은 더 내려오면은 사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 8,000원을 이제 9,900원에서 손절하고 비관론자들이 쫙 8,000원까지 온대요. 그래서 8천만원을 여기 8천만원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 오죠. 당연히 안 오죠. 그러더니 바로 12,000원, 13,000원 회복되더니 날라갔어요. 이번은 뭐 한 거예요? 낙동강 오리알 된 거죠. 손절을 해야 될 때가 있긴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됐잖아요. 이해되셨으면 자 7번 찍어주세요. 이해되셨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내가 매수한 종목이 세력이 매집한 종목이다. 제로 살아있다. 실적, 기업 가치 훌륭하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근데 그거를 못 믿으니까 손절을 때리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게 저희 방이 여태까지 운영되고 있는 비결이고 우리 회원들이 수익을 많이 낸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 당시에도 개인들 멘탈 다 나갔었거든요. 근데 누가 안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저희 방에 장기회원들이 많은 거예요. 정확하게 고점에서 팔잖아요. 그만하시자고 이제. 원래는 좀 더 가지고 싶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정리를 해버렸어요. 바로 잘 챙겼죠. 그죠? 수익은 뭐 그 정도 났어요. 그 다음에 두 개 더 보여드릴게요. 네, 유라테크는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어제 잠깐 얘기했던 게 DSR 제강이죠. 이거는 이제 여기서 매수한 게 아니라 여기서 한 거라고 되어 있죠. 빨간색 여기.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잘 보시면 가정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저희 방에서 이런 데서 매수했다. 6,500원쯤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잘 보세요. 8월 20일경쯤에서 갑자기 막 급락하는 거예요. 왜 떨어졌는데요? 그냥 아무 이유 없었잖아요. 그냥 미국이 테이퍼링을 하면 뭐 큰일 날까봐 그래서 급락한 거 아닌가요? 개인들이 무서워서 던진 거예요. 근데 이런 거 보면은 이제 놀라는 거죠. 왜냐면 예를 들어서 6,500원에 샀어요. 여기는 얼마겠어요? 한 5,300원인 것 같은데요, 대충. 그럼 1,200원 빠졌죠? 대충 마이너스 20% 잡으면 돼요. 그러면 또 1억을 사놨는데 손절한 거죠. 1억을 샀는데 20% 손절하면 8천만 원. 근데 전문가 몰래 신용까지 썼어요. 그래서 신용으로 2억까지 산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손절했더니 얼마 날렸어요? 4천만 원 날렸네요. 1억이 6천 된 거죠. 여기서 무서워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됐는데 겁먹은 거예요. V자로 올라오죠. 그리고 메롱 그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이런 거 하나 나오죠. 그분의 멘탈은 6.25 전쟁이 터진 것보다 더 큰 멘탈한테 나가는 거죠. 네. 6.25 전쟁이 터진 것보다 더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을 거예요. 가만히 있었으면 얼마나 많이 벌었겠어요. 2배 가까이 갔는데. 그렇죠? 네. 차도 좋은 걸로 바꿨겠네요. 손절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손절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본인 매수가들이 몇 프로 딱딱딱 정해서 하는데 그거는 저기 노무현 대통령 때 있죠. 아니 이명박 대통령 초반 때 그때는 좀 그게 먹혔어요. 근데 지금은 안 돼요. 왠지 아세요? 세력들이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손절가 거는지 다 알아요. 저도 안다니까요.
대충 알아요. 이 정도 손절가 걸어놨겠네. 거기를 툭 치고 갑니다. 나가라고. 일부러 깨고 간다고요. 손절가를 왜 거세요? 저는 그래서 회원들한테 종목 이제 정회원들한테 종목 추천할 때 매수가, 매도가 그런 거 뭐 그러니까 손절가, 목표가 있죠. 손절가, 목표가 그런 거 얘기 안 해요. 손절할 거 뭐하러 사요? 그리고 아웃고점만 제끼면 어디까지 갈지도 모르는데, 그죠? 네. 목표가를 왜 걸어요? 그때 즐기면서 팔면 되지. 저는 손절가하고 목표가 제시 안 해요. 단타방에만 있다가 들어오신 분들 처음에는 그래요. 손절가 왜 안 주세요? 저희 그런 거 없는데요. 원래 손절 자체를 싫어하니까. 그리고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냐면 테마주를 아무리 테마주를 좋아해도요. 기업 분석 다 한 다음에 테마주 추천해요. 시장이 조금 안 좋아도 이겨내는 거예요. 왜냐면 그 기업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손절 안 하고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정도의 실력을 빨리 갖추셔서 그런 종목을 사시면 덜 불안하시겠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실력을 갖추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동안의 돈은 자꾸 사라지니까 그런 것들을 잘 유념하셔야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제 손절을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한국파마까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요거까지 얘기하면 또 시간이 더 걸리니까 이거 어제 얘기 잠깐 했었죠, 그죠? 어제 얘기했으니까 이제 넘어갈게요. 지금 이제 손절을 하고 싶으시면 하세요. 여기 우리 문자반 회원들도 좀 돌아 계실 텐데 본인들이 원하시면 하셔도 돼요. 대신에 이 얘기 듣고 하세요. 손절을 원하시면 너무너무 힘들다. 손절하십시오. 네. 여기 무방 회원들도 마찬가지고 뭘 두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손절하세요. 대신에 여러분들의 희생으로 인해서 그 주식은 바닥에 나오고 여러분들과 일면식 없는 다른 분들은 그 급반등을 경험을 하겠죠. 그분들은 손실이 빨리 회복이 되고 거기서 상한가 나오면 그분들은 50% 100%짜리 수익을 내고 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의 희생으로 인해서. 네. 솔직히 그럴 마음 없으시죠? 맞으면 1번 찍어보세요. 웃으면서 찍으세요. 맞잖아요, 그죠? 네. 뭐 희생하려고 봉사하려고 뭐 그죠? 네. 주식하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 정도면은 이해가 되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손절하고 싶으시면 하세요. 근데 그거는 뭐예요? 희생하신 거예요. 내가 가난해짐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신 거죠. 전쟁 나가서 아마 그렇게 희생하셨으면은 아마 그 대대손손 그죠? 네. 그 집안의 그 귀감이 되실 거고 그죠? 네. 훈장도 여러 개 받으실 거예요, 그죠? 네. 전쟁 나가서 그러시면 얼마나 대단한 그 군인 집안이 되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아니면 뭐 지하철에서 뭐 이렇게 떨어지는 사람 살려내고 대신 죽으시면 의인이란 소리도 듣죠, 그죠? 네. 근데 이건 뭐예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또 얘기해 드릴게요. 손절 원하시면 하세요. 대신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하시라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손절하고 싶으실 때일 거예요. 맞죠? 네. 아,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힘들어. 막 이러실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오늘 제 방송이 듣기 싫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아니 손절하고 싶었는데 손절 좀 하라고 하지. 근데 또 저 인간은 접니다. 저 인간 얘기 들어보니까 또 손절 못하게 하네. 저 왼수. 그러면서 이제 그러실 수 있어요.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막 손절을 시켜달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손절을 시켜달라고. 특히 무방위원들이 막 난리칠 때가 있어요. 문자반에도 지금 한 명 손절해달라고 막 난리치는 사람 하나 있어요. 네. 한 명 있어요. 네. 막 손절을 해달래요. 네. 이게 뭔지 아세요? 본인이 너무 힘드니까 멘탈이 나가가지고 막 나 좀 손절시켜달라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지금 손절시켜달라고. 아니 어제라도 손절시켜주지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막 그래요. 그게 뭐냐면 나 너무 힘드니까 죽여달라고, 그러니까 안락사 시켜달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있는 그대로 표현해 드릴게요. 안락사 시켜달라는 거예요. 나 죽여달라고. 정신이 나가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 지금 이 얘기를 제가 최대한
정제된 표현 써서 얘기를 쭉 해드린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힘드신 거 압니다. 지금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쵸? 네. 그래도 손절 안 하시고 잘 이겨내셔서 잃어버린 돈 다 찾으시고, 그리고 수익도 내시고, 그리고 이렇게 한번 경험을 해보면 그 다음에 이런 거 또 와요. 언젠간 또 오거든요. 요번에 좀 세게 왔는데 이거보다 약하건 뭐 비슷하건 한번 또 와요. 또 그때 가서 또 애기들처럼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그러실 거예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지금보다 더 세련되게 잘 이겨내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이 손해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시고, 그리고 꼭 돈도 많이 버셨으면 좋겠어요. 돈 많이 버셔가지고 요즘에 어려운 사람들 많은데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주시고, 그죠? 그렇게 사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맞으면 자 0번 찍어주세요. 네. 이제 슬슬 정리를 좀 할게요. 네.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그 마음으로 방송했어요. 네. 회원가입은 오늘 묻지 마시고, 네. 다음에 뭐 눈치가 없어요. 지금 회원가입 얘기하면 어떡해요. 저기 사무실로 전화하시고. 네. 힘들을 내세요. 네, 잘 되실 거예요. 힘드신가 하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쵸? 네. 반등 언제쯤 나오냐고요? 네. 방금 얘기했잖아요. 본인들께서 손절하시면 그 다음날 반등 나오지 않던가요? 웃으면서 들으세요. 네. 본인들께서 손절하시면 그 다음날 반등 나오지 않던가요? 그쵸? 아까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얘기한 거예요. 희생하실래요? 버티실래요? 버티세요. 지금 여러분들 가장 가슴 아프게 하는 얘기가 뭐가 있냐면, 나는 미리 현금을 만들어서 편하다. 무방이나 공방을 돌아다니면서 그런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인간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이에요. 제가 표현을 좀 세게 써서 죄송합니다. 네. 그 사람들한테 존칭 쓰고 싶지도 않아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 가슴 후회하면서 댕기거든요. 잃지 마세요. 지금 손절하시면 지금 손절한 그 돈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우리 문자반 회원들, 네. 우리 저기 라이브 회원들, 저 믿고 열심히 매집해 주셨죠? 네. 믿고 매집해 주신 거는 반드시 올라오게 돼 있어요. 이 정도 폭락하면 전문가 방송 안 해요. 안 한다니까요. 그리고 목소리가 푹 쳐져서 바로 떨고 있어요. 울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도 하느라 봤는데 있어요. 근데 저는 안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사람이라서 멘탈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네. 있어요. 그런데 더 세게 얘기하죠. 왜냐면 제가 지금 한 얘기는 틀린 적이 없거든요. 항상 이렇게 해가지고 회원들 손실 안 끼치고 다 수익 내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떻게 하다가 전문가를 하게 됐는데, 네. 리더가 흔들리면 되겠습니까? 흔들리면 그 방은 끝난 겁니다.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어느 집안의 가장이나 아들, 딸 아니세요? 엄마, 아빠나? 맞죠? 그죠? 그럼 뭐예요? 리더잖아요. 흔들리시면 안 돼요. 멘탈 잡으세요. 멘탈 잡고 어금니 살짝 깨물고 헤쳐나가세요. 이걸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은 이미 다 알려드렸어요. 첫 번째, 뉴스 보지 말 것. 뉴스 유튜브 보지 말고, 두 번째, 차트, 세 번째, 계좌, 네 번째, 인터넷 토론방, 다섯 번째, 주식하는 사람들이랑 얘기 섞지 마세요. 그리고 덮어놓으세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바닥에서 주식을 못하게 방해하는 사람이 보통 배우자입니다. 배우자가 뉴스 보면서 여보 주식이 많이 떨어졌는데 그만하지? 그러면서 이제 주식 계좌를 뺏어버립니다. 네. 누구 조심하시라고요? 배우자. 맨 마지막에 나타나는 인간지표. 주식 못하게 끌고 나간 사람이 보통 배우자입니다. 부부싸움 하시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네. 공감하신 분들은 자 7번 찍어주시고요. 맞죠? 그죠? 네. 마지막에 주식을 못하게 포기하게 만드는 사람이 보통 배우자입니다. 배우자의 뜻은 거스르기가 힘들거든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것만 잘 넘기시면 돼요. 네. 아셨죠? 네. 뉴스에서 나오잖아요. 주식이 폭락했다고 자꾸 뉴스 나오죠? 다 됐다는 얘기예요. 이겨내셔야 돼요. 이겨내시고 나중에 웃는 얼굴로 다 뵙자고요. 네? 잘 되실 거예요. 네. 우리 회원들 저기 뭐예요? 마음 편안하게 푹 주무시고, 여기 무방위원분들도 푹 주무시고, 오늘 저기 기법 강의를 좀 해드리려고 했는데 준이 특강 그건 내일 해드릴게요. 원래 목요일 날은 안 하는데
지금 10시, 9시 30분 다 됐죠, 그죠? 네, 지금 주리 득강 손절해야 되는 종목과 안 해야 되는 종목을 얘기를 하면 10시가 넘어가요. 이것만 30분 넘거든요. 이거는 제가 내일 꼭, 네, 꼭 9시 그 이후에 해드릴 테니까 내일 또 꼭 들어오세요. 네,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이재명 씨 그 화천대유 때문에 요즘에 이재명 테마주 끝난 거 아니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실 텐데 제가 이 얘기도 내일 좀 해드릴게요. 네. 이 얘기는 해드릴 테니 잠깐만요. 네. 제가요 대선주 많이 해봤거든요. 20년 이상 해봤는데 제가 어떤 경험이 있냐면 옛날에 자, 그 아실 겁니다. 반기문 씨가 5년 전에 4년 전 5년 전에 대선에 출마했다가 바로 사퇴하셨죠. 그때 종목들 어떻게 됐겠어요? 박살났겠죠. 안희정 씨 지금 감옥 가 계시죠? 그때도 난리 났었겠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난리 났었죠. 기억하시죠? 그쵸? 네. 저 그거 다 해봤어요. 무슨 얘기냐면 뭐 화천대유 문제 때문에 이재명 씨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걱정들 하시는데 저 그거 다 해봤어요. 수익도 내봤고 그 전에 다 빠져나온 적도 있고 나중에 거기서 급락했던 종목들이 어떤 식으로 바뀌어서 올라왔는지도 다 봤어요. 경험이 그만큼 많아요. 그러니까 대선주에게는 제가 앞으로도 얘기를 많이 해드릴 테니까 나는 진짜 이번에 대선주 끝을 보겠다 그러신 분들은 딴 데 가지 마시고 제 방송 계속 들으세요. 그러면 분명히 큰 도움들이 되실 겁니다. 자신있게 얘기하죠, 그죠? 네. 지금 투매가 나온 건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언론 플레이에 속은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속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주식시장을 엄청나게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뉴스 하나 보여드리고 마칠게요.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보여드린 건데 여러분들 개인들이 주식을 팔고 떠나면 바닥인 거 아시죠? 맞으면 1번 찍어보세요. 맞죠, 그죠? 개인들이 계속 사면 바닥이 안 나온다면서요. 그죠? 근데 개인들이 주식 자꾸 팔면 바닥 아니겠어요, 그죠? 잠깐 낮에 뉴스 본 게 있었는데 잠깐만요. 여기에 오늘 아침에 일찍 이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네. 이런 기사를 보시면서 마음을 더 편안하게 잡수세요. 네. 3분기에도 거래대금 2조 줄었다. 하락장에 떠나는 개미들. 그랬잖아요. 주린이들 주식시장 이제 떠날 거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놓고 나가는 돈은 누구 거예요? 세력이 가져가겠죠. 근데 여러분들도 가져오셔야죠. 두려워하지 마시고 마음 편안하게 푹 주무세요. 반등 언제 나오냐고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푹 주무세요. 어차피 바닥에서는 오래 안 머무니까 금방금방 나올 거예요. 아셨죠? 네. 반등 언제 나오냐고 물어보신 분들은 반등 나와도 또 힘들어하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일단 오늘은 생각 그만하시고 편안하게 푹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 내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는 없잖아요. 힘내세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항상 방송 끝날 때 틀어드리는 노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 들으시면 진짜 힘이 많이 나실 거예요. 이 노래 오늘 다 듣고 나가세요. 바로 틀어드릴게요. 네. 편안한 밤 되시고요. 내일 저녁 때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